베트남 달랏은 캐녀닝으로 유명한 곳이죠. 베트남 첫 여행지를 그래서 달랏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베트남 달랏을 가는데 필요한 준비물이나 주의점을 알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표시된 영상을 봐주세요. 물론 캐녀닝 때문에 간 것이긴 하지만 캐녀닝 딱 하나만 있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봐오고 갔는데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곳이 3곳 있더라고요. 그 외의 곳은 글쎄요. 비추거나 그냥 쏘쏘한 곳이더라고요. 여튼 시작해봅니다. 첫 번째 소개는 린푸억 파고다입니다. 이곳은 모자이크로 장식된 화려한 건축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원의 외벽과 내부는 깨진 도자기와 조각과 유리 조각을 이용해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생전 이렇게 아름답고 신기한 불교 사원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이곳의 좋은 점은 입장료가 무료란 것입니다. 시내에서는 택시로 약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요. 도착해보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사람이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신기한데 가까이서 보면 어찌 깨진 유리로 이 정도로 아름다운 사원을 지을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 말고 지하 던전처럼 보이는 입구가 있거든요. 이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커다란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시장은 불교와 관련된 제품을 팔고 있고요. 진짜 배기는 거기서 한층 더 내려가면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염라대왕과 지옥을 모티브로 만들어 놓은 던전이 있죠. 어찌 보면 귀신의 집을 보는 것 같아 살짝 으스스하긴 하네요. 린푸억 파고다 강추 지역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나마 가까운 달랏 꽃밭이란 공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1인당 입장료가 약 5,500원으로 베트남 물가치곤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아침에 먹은 쌀국수가 2,000원도 안 되었기 때문에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름 조사를 하고 간 곳인데 커다란 입장료에 비해 다소 실망적인 퀄리티였습니다. 차라리 무료인 한강공원이 더 낫다랄까요? 그렇다고 꽃이 굉장히 화사한 것도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는 그냥 공사 중인 것 같고 언덕 부분을 올라 내려다보는 뷰 정도만 조금 볼만한 정도였지 굳이 시간 내서 찾아갈 만한 곳은 아닌 것 같네요. 달랏꽃밭 비추 장소입니다. 다음 장소는 달랏역입니다. 이곳 또한 입장료를 약 4,000원 수준의 금액을 받더라고요. 뭔가 신박한 장소니까 입장료도 받겠지 싶었지만 별게 없었습니다. 한국의 폐역을 관광화 해놓은 거와 비교하면 그닥 볼 것도 없고 게다가 입장료를 왜 받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막상 들어가서 보면 기찻길에 옛날 증기기관차 있다라는 것 정도가 끝이었습니다. 이번 달랏역 역시 비추 지역입니다. 다음은 크레이지 하우스입니다. 린푸억 파고다의 위험이 너무 커서인지 아님 달랏이 작은 도시라 별게 없었던 건지 크게 기대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름만큼 크레이지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숙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크레이지 하우스는 입구부터 놀이동산 입장하는 느낌이고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거대한 거미가 사는 집 같은 느낌을 살려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길도 가다 보면 갈림길들 나오고 뒤죽박죽이라 지인과 같이 갔는데 중간에서 서로 길을 잃어서 나중에 입구에서 만날 정도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길 자체가 협소하고 자칫 잘못하면 바닥에 떨어질 것 같이 무서운 길들이 많았네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데 덜덜 떨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비까지 내렸으니 더 그랬죠. 신박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크레이지 하우스 강추입니다. 다음은 바오다이 황제 여름 별장입니다. 이곳은 크레이지 하우스와 가깝기 때문에 몇 분만 더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뭐 거의 세트라고 봐도 되겠죠. 하지만 이곳은 굉장히 지루한 곳이더라고요. 1933년에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이지만 말이 별장이지 사무적인 공간 느낌이고 그렇게 특별한 곳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입장료도 있는데 약 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추천하긴 어려운 곳이지만 크레이지 하우스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으니 시간이 널널하시다면 가보세요. 다음은 메이플립 투어리스트 에어리어입니다. 이곳은 시내에서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아주 먼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걸어가긴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장료는 약 5,000원 수준으로 다소 비싸고요. 이곳은 일본풍으로 만들어진 정원과 집이 있고요. 심지어 일식을 팔더라고요. 한국인 입장에서야 일본이 가깝고 하니 다소 익숙한 풍경일 수 있게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리뷰에서는 전망이 좋고 아름답고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가봤는데 전망은 글쎄요. 여행 동선을 고려해도 좋은 코스는 아닌 것 같네요. 메이플리프 투어리스트 에어리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모르겠지만 비추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달랏 야시장입니다. 이 야시장은 규모가 상당히 크고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한국에 정비된 전통시장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가운데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로 가게들이 널려 있고 식사를 하기에도 좋게 자리가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달랏은 외국인 중 특히 한국인의 비중이 아주 높은 도시입니다. 그 많은 중국인도 이곳에선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외국인이다 싶으면 한 70% 이상은 한국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관광도시처럼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현지인인데 소수의 외국인 중에 70% 정도가 한국인이라는 것이죠. 여튼 그래서 그런지 이 야시장에는 아예 메뉴판이 한국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사장님도 한국어로 응대를 해주는데 꽤 놀라웠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호텔에서 접객을 영어가 아닌 베트남어로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이 야시장 메뉴엔 사슴, 타조 등의 특이한 음식도 있으니 도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이 야시장의 음식 가격은 아주 싸진 않습니다. 다른 로컬 푸드에 비해 약 2배 정도는 비싸고요. 물론 한국에서 먹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싸죠. 야시장 강추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닷단나 폭포 캐녀닝입니다. 이곳은 바로 슈퍼 강추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닷단라 폭포는 캐녀닝이라고 하는 액티비티를 제외하고도 산책 및 짚라인, 약간의 놀이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캐녀닝 자체를 빼고 단순히 구경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장소입니다. 이 캐녀닝에 대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클릭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추천 장소는 린푸억 파고다, 크레이지하우스, 달랏 야시장, 닷단라 폭포 캐녀닝입니다. 위 추천 장소를 고려하여 나머지는 동선에 맞게 방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